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오늘 외신도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첫 번째 소식은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볼 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좀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이 경기 침체 쪽에서도 어떤 멘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시죠. 네,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JP Morgan's Casman says no recession as Diamond's hurricane apps. 이번에 JP 모건 CEO 다이먼 쪽에서 허리케인 발언이 있고 난 이후에 다른 발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바로 기사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JP 모건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임박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올해 주가 지수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마감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전까지 조금 강력한 발언이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조금 일축시키는 그런 발언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 탄탄한 미국의 소비 상황과 팬데믹 영향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의 미국 경제가 그렇게까지 침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JP 모건 증권의 애널리스트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탄탄한 미국의 소비 상황과 팬데믹 영향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중국의 경제 재개 등을 고려할 때 침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리스크로 보고 있는 쪽은 어떤 건가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멘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해서 짚어줬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상당한 위험이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 또 시장은 최근 몇 달간 보인 손실을 회복해서 지수는 올해 대략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마감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그들의 강세 전망이 대다수 전략가가 현재 보고 있는 부정적인 컨센서스와는 조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함께 언급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JP 모건 쪽에서는 다른 IB들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전에는 조금 경기 침체라든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좀 강력한 멘트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최근 발언들은 약간의 좀 우회되는, 선회되는 방향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 바로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소식이었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These charts show the state of the global supply chain as China eases COVID lockdowns.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공급망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오는 2024년에도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네, 현지 시간 6일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한 기업 관계자가 최소 2024년까지 반도체 부족이 이어질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유감스럽지만 자신도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발전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고 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증산이 필요하다는 발언까지 함께 내놨는데요. 러몬도 장관은 물가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다면서 금융정책에서 그 어느 정권보다 큰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러몬도 장관은 이번에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주면서 2024년까지는 반도체 공급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반도체 부족이 좀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급망 압력 지수는 조금 다른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이 공급망 압력 지수의 수치는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5월의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가 5월에 약간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현지 시간 6일 다우존스와 여는 페이스북에 따르면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5월의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예비치는 2.9로 전월보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4.38을 기록한 이후에 올해에는 이 반절 가까이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을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 중국이 지난 1일에 베이징시와 상하이시의 도시 봉쇄 조치를 일부 해제하게 되면서 그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무부 쪽에서는 2024년까지 공급망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수치는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또 흐름이 변화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엇갈리는 상황을 다 같이 고려해서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인 수치와 일단 멘트 두 가지가 살짝 달랐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이번에 또 폭등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 이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Solar stocks jump after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s tariff suspensions.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새로운 추가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이 태양광 발전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기사 통해서 그 자세한 내막 살펴보시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일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 베트남 4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2년 면제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서 국방물자 조달법을 활용해 국내 태양광 패널 생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동남아 4개 국가들은 미국이 사용하는 태양광 패널의 절반 이상을 수입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상무부가 관세를 소급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기업이 태양광 패널 수입을 중단하면서 미국 내 태양광 사업 수백 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모습을 나타내 줬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내건 이 재생에너지 확대가 차질을 빚는다는 우려까지 최근에는 나왔습니다. 이번에 소식통에 따르면 이 태양광 사업을 살리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관세 징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타임아웃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대통령령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봤고요. 지금까지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들이 우려감을 제기를 했다면 이번에 나올 만한 대통령령을 통해서 그런 우려감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 발표를 주목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각에서 그런 분석을 함께 내놨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3월부터 이들 4개 국가에서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우회한다는 혐의를 조사 중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봤는데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상무부 조사 결과에 따라 2년 관세 면제 기간 이후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을 체크해 봤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들 지수의 상승 그리고 폭등했던 종목들에 대한 이유까지도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